자, 그래서 그 2, 4, 2에서 2, 4, 6까지 먼저 질문을 좀 받을게요. 이쪽을 2, 4, 2에서 2, 4, 6까지 질문. 자, 이 246페이지에서 246페이지까지 먼저 질문. 없습니까? 이쪽은 저번에 좀 많이 설명해줘도 따로 없나 오늘? 응? 없어? 괜찮아? 비엔트 질문 없니? 채점하고 비엔트 채점 언제까지 하려고? 준비는? 이쪽은 없어? 네. 187번 187번 질문 아는 사람들은 잠깐 좀 정리 좀 하고 그 앞에 거 정리 좀 하고 있고요. 아는 사람들은 봅시다. 그 246페이지에 187번 x에 대한 4차 방정식 4차 그 다음에 2차 그리고 이제 상수항이 있는데 여기서 모든 근이 다 실수가 되도록 모든 근이 다 실수가 되도록 그 문제 보고 약간 판단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얘는 보기차식이긴 한데 그냥 근이 실수가 된다라고 했고 어차피 뭐 인수분 해도 안 되고요. 얘는 어떻게 나가는 건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가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 자,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그거 정리하셔도 돼요.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요. 그럼 얘 방정식이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k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내가 t라고 하는 놈의 근을 찾을 건데 t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알파랑 베타가 나온 거야.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음수라면 그러니까 만약에 뭐 알파가 음수고 뭐 베타가 양수다 이렇게 돼버리면 실제로는 t가 x제곱이니까 x제곱이 알파랑 베타가 돼. x제곱이 알파가 되고 x제곱이 베타가 되고 그럼 x제곱이 알파면 대신 x가 음수니까 x제곱이 알파면 x가 양수 음수? 네. x제곱 양수. 알파가 음수면 x제곱이 알파니까 x가 어떤 근이 나올까? 뭐 예를 들어 얘가 뭐 마사야. x제곱이 마사야. 허수나 여기 있지. 여기는 실제로 x가 뭐가 돼버리냐면 허수. 여기서는 실수 허수? 실수. 여기서는 실수. 그럼 얘가 왜 허수가 됐는지 보게 되면은 제곱해서 음수가 되기 때문이고 알파가 음수가 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t가 음의 근을 가져버리면 x는 뭐를 가진다? 허근 이렇게. 되겠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음의 근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럼 가능한 케이스가 뭐냐면 그럼 이놈의 근을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잡았을 때 모든 근은 전부 다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0보다 이제 크거나 같아야 실제로 x는 실근을 가지더라. 그러면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 그러면 두 근의 합 0 이상 두 근의 곱 0 이상 판별식도 0 이상 요 조건 써주시면 돼요.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 조건 써주시면 됩니다. 계산은 마무리 한번 지어보시고 자 얘들아 그 한 개 암기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모두 양이다. 근이 하나가 양이고 하나가 음이다.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다 음이다. 그리고 하나가 양이고 하나가 음이다. 요때 그러니까 이게 여기 단원에서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
그 부등식이랑 관련돼서 오히려 나오긴 하는데 요거 두 개는 간단하겠죠 여러분? 두 근이 모두 다 양이다. 그럼 얘처럼 그냥 합양, 곱양, 판별식 양하시면 되고요. 두 근이 모두 다 음이다. 그럼 합음, 뭐 곱양, 판별식 양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얘는 상관없는데 그 혹시 민수야 쌤이 왜 암기하자고 했을까? 요것 때문에 암기하자라고 했는데 한 근이 양이고 또 다른 근이 음수일 때 내가 뭐 외우자고 할까요 여러분? 뭐 외우자고 할까 혹시? 쌤이 그때 예전에 한번 외우기 좀 힘든 거 있다고 했는데 왜 근이 하나가 양이고 하나가 음이면 두 근의 합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지? 근데 두 근의 곱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음수가 되는 거거든? 중요한 거 이거 판별식을 원래는 양음이니까 판별식 연모는 어떻게 돼야 되는데 커야 되거든? 근데 이걸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두 근의 곱이 쌤이 위에 식을 적진 않았지만 두 근의 곱이 A분의 C잖아. A분의 C가 음이면 A랑 C랑 부호가 어떻다? 다르다. 그쵸? 다르다. 근데 판별식이라는 것 자체가 공식이 B제곱 빼기 4AC잖아? 그럼 얘 양이지 B제곱은? 그리고 A랑 C랑 곱하면 지금 음수가 될 거 아니야? 이 조건을 썼으면 되지? 그럼 양에서 음을 빼버리니까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두 근이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판별식은 쓰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쓰면 안 되냐? 써도 되는데 문제의 70%는 판별식을 쓰면 식이 이상하게 나오고 막 4차 고등식 나오고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쓰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주 화요일날 뭐 있는 학생들 있니? 체육대회, 현장 체험학습 뭐 이것저것 화요일은 아무도 없지? 장인고 에버랜드 간다며. 네. 근데 너희는 여기 살아서 에버랜드 가는 거 지겹지 않아?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치 지겹지? 그러면은 빨리 와서 학원 다른 학원 가니? 저 그날 학원이 없어요. 그러면 그 저녁까지 놀다 올 거야? 네. 자, 다 풀었으면 그 다음 질문 있으면 하세요. I 160 뭐? 좋아, 쪽이요? 늦게 와서 말을 못 들었는데 그래도 160에 난 합시다. 160. 아까 오늘은 이쪽만 질문 받는다고 했는데 일단 할게요 그냥. 자, 얘가 풀이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1번은 서술형 풀이가 하나가 있고요 2번은 그래프를 이용하는 풀이가 하나가 있는데 한번 먼저 서술형 풀이부터 나갈 거고요. 문제 안 푼 학생들은 한번 문제 읽어보시고 어떻게 풀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자, 문제가 이거죠. 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 근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마이너스 2랑 5 사이에 있다 이렇게. 자, 다시 첫 번째 풀이가 뭐냐면 얘들아 그냥 서술형 풀이입니다. 일반적인 풀이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일단 아래로 볼록해. 얘들아 지금 여기 근의 분리는 지금 기억하죠? 자, 근의 분리할 때 우선 우리 세 가지 해야 되는데 뭡니까? 함, 판, 축. 자, 혹시 이렇게 말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쌤한테 꼭 붙잡고 물어보세요. 자, 얘가 그림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해. 근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적어도 하나가 마이너스랑 5 사이거든. 그래서 쌤이 첫 번째 분류를 어떻게 해볼 거냐면 근 하나만 마이너스랑 5 사이 있는 걸로 가볼 거예요.
그러면 작은 근이 마이너스 2랑 5 사이에 있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는 큰 근이 마이너스 2랑 5 사이에 있는 경우 요렇게. 근데 요거 두 개는 식을 따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얘들은 그 함수값만 가져가줘도 돼.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x가 마이너스일 때 y값이 0이고 5일 때 y값이 음이잖아. 근데 이때는 거꾸로 이때 음이고 이때 양이잖아, 그지? 그래서 쌤이 얘를 fx라고 잡았을 때 f의 마이너스 2랑 f의 5가 양음이거나 음양이잖아? 결국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니까 곱해서 0보다 어떻다라고 하시면 돼요? 작다라고 하시면 돼요. f-1라는 건 여기 마이너스 2 넣으면 4k 더하기 9 이렇게 될 거고, f5는 여기 5 대입하게 되면은 마 3k 25에 오니까 더하기 30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재원아 전개해 안 해? 안 해요. 이거 일수분 이미 돼 있잖아 얘들아. 그냥 바로 어디로 볼록입니까? 위로 볼록이죠? k에 대한 식으로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9랑 10이니까 0보다 작으면 마 4분의 9 미만 10초가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일단 요게 다 하나. 그래서 k가 마 4분의 9 미만 또는 k가 10초가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운 소리도 있어. 조심하겠네. 잠깐 들어. 자, 두 번째가 뭐냐면 근 두 개가 전부 다 얘랑 얘 사이에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 두 개가 전부 다 마이너스 2랑 5 사이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에 5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 얘는 한 판씩 다 쓰셔야 됩니다. 한 판씩 다가 뭐냐면 마이너스 2일 때 양, 5일 때 양, 마이너스 2일 때 양, 5일 때 양. 근데 이때 y값 양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래프가 이렇게 근 두 개가 얘 사이에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근이 있다 없다? 없죠. 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다? 판별식이야. 알겠죠? 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판별식이야.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됩니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거랑 같으면 됩니다. 그거랑 같으면 돼요. 서로 다른 건 없지. 그거랑 같으면 되고요. 마지막 얘들아, 얘랑 얘만 만족하는 조건은 그림이 딱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만족하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도 나올 수 있냐면 마이너스 2랑 예를 들어 5가 이렇게 있는데 그림이 어떻게도 가능하냐면 요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양, 5 대입하면 양. 근도 존재하잖아. 근데 근이 얘 사이에 있는 게 아니죠. 이때 뭐 이용한다? 축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하는 거냐면 축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축이 5보다 마이너스랑 5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왼쪽으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축이 마이너스 2랑 5 사이에 있다. 그래서 2분의 k가 마이너스 2랑 5 사이에 있다. 요렇게 해서 나온 범위랑 얘랑 합쳐버리면 돼요. 알겠죠? 정리해서 한번 답은 찾아보시고 확인해보시고 답 안 찾으면 말하시고요.
진짜? 계산해볼까? 각자 한번 계산해보시고 답 안 나오면 쌤이랑 한번 비교해볼게요. 사분의고 왜 써놨을지? 여기서 5번 계속 지금 틀리게 마사분의 9가 비어있는 거지? 네. 아 마사분의 9가 어디가 빠져있어서 그렇구나. 두 분 중 하나가 2차 방정식 사이에 있을 때 한별식 마이너스 내가 여기에 마이너스를 뺐구나. 마이너스 2는 포함되는 거. 잠깐만 연립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2에서 4분의 9. 지금 마사분의 9가 빠진 거지? 답이 몇 번이라고? 답이 2번이요. 잠깐만 마사분의 9 하나만 빠진 거구나? 마사분의 9 어디서 빠졌지? 마사분의 9의 등호 마사분의 9 F 마이너스 0보다 크다 할 때 응. 저렇게 K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 둘셋 여기 마사분의 9 빠졌고 K가 마사분의 9가 되면은 요거 하는 거지? 요거 뭐 하나 빼먹었다. 요거 지금 요것만 채워주면 되는 거다, 그지? 요것만 채워주면 됐어. 뭐 하나 빼먹었지? 두 분 사이에 있을 때 왜냐면 원래 이렇게 잘 안 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하나가 빠졌는지 헷갈린다. 마사분의 9 마사분의 9 마사분의 9 어디서 빠졌지? 안 보인다. 적어도 하나가 마이너스라고 마사분의 9 잠깐만 빼놔봐. 그냥 원래 이렇게 답을 안 내가지고 지금 마사분의 9가 잘 안 보인다. 자, 그 원래 말했던 두 번째 풀이로 가볼게요. 얘들아, 두 번째 풀이로 두 번째 풀이로 가봅니다. 지금 쌤이 뭐만 한 거냐면은 요거 마이너스 kx 플러스 2k를 우변으로 지금 일단 넘겼거든요. 그럼 식이 지금 이렇게 나와요. 요거 보이죠? 자, 그럼 얘는 지금 뭐 의미하는 거냐면 요 그래프랑 둘이 어떻게 하는 점 찾아라? 만나는 점이 근이 되겠지. 그래서 내가 얘를 그립니다. x제곱 플러스 5라고 하는 놈의 그림을 그려요. 자, 얘 그림을 그리는데 꼭지점 0,5가 될 거고 왼쪽으로 마이너스 2까지 근이 마이너스 2랑 5 사이에 적어도 하나가 있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까지만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어디까지 그리는 거냐면 5까지 그립니다. 5까지. 이런 식으로 5까지 그려.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2, 여기가 얼마냐면 지금 5 이렇게 되는 상황. 얘 그래프가 요만큼 그려져, 요만큼. 자, 다음에 이제 얘는 얘들아 그럼 어떤 직선입니까? K 값에 관계없이 몇 컴마 몇 지나는 직선? 2 컴마 0 지나죠. 기울기는 얼마가 되는 거고? K가 되는 거고, 그지? 그래서 얘는 직선이 2 컴마 0 여기를 지금 지나면서 기울기가 K입니다. 기울기가 K. 근데 내가 얘를 직선을 그릴 때 얘들아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 거냐면 요렇게 그었을 때 요 놈이랑 지금 몇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다?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최소한 얘랑 알겠죠? 왜냐면 만약에 원래 그림 이렇게 있는데 내가 직선을 그렸는데 만약에 뭐 요렇게 그려야 되더라. 그러면 요 놈이랑 요 직선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겠죠? 그리고 그래프가 만약에 이게 얼마큼 볼록한지 내가 정확히 그릴 수가 없는 거라서 만약에 그림이 얘들아 막 요 정도로 요렇게 갔다고 해보자. 그때 내가 직선을 만약에 요렇게 그렸어. 그럼 만나는 근이 이 밖에 있잖아, 그지? 그래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림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림으로 가게 되면은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이 그래프랑 이 사이에서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든 이렇게 만나야 돼. 그럼 여기서 약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점에서 얘랑 만나는 그림을 그릴 때 요 점을 지날 때가 K가 더 작을 거냐 얘랑 접할 때가 K가 더 작을 거냐 약간 요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지금 뭐를 하는 거냐면 일단 접할 때의 K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요 놈의 뭐가 0 되는 값을 찾아야 된다? 판별식이 0 되는 값을 먼저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각자 판별식이 0이 되는 K값 각자 계산해서 지금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근데 지금 그래 다르게 못 빼먹었나? 내 눈에 안 보인다. 저는 그때 선생님 설명해 주셨을 때 답 제대로 나왔는데. 그치, 내가 뭔가 계산을 중간하게 잘못 적었지 식을. 네. 식이 너무 여러 개라 가지고 어딘지 눈에 보이지 않아. 일단 찾는 건 좀 이따 찾아보고요. 좀 이따 쌤이 찾아볼게. K 얼마랑 얼마 나왔니? 10하고 마이너스 10하고 마이너스 1. 자, 그럼 여러분 판별식을 0이라고 하면은 지금 K가 얼마냐면 10하고 마이너스 1이래요. 10이랑 마이너스 2. 오케이. 10이랑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러면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선을 그었을 때 요때 K가 지금 얼마라는 거다? 마이너스 2라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좌표를 내가 한번 찍어 볼게. 얘 좌표가 마이너스 2, 얼마가 되는 거냐면 9겠다, 그지? 그럼 요때 K는 얼마일까, 여러분? 요때, 그러니까 직선이 요렇게 그려질 때 K 값은 지금 얼마가 되는 걸까? 마이너스 4분의 9. 그냥 기울기로 찾으시면 돼요. X가 4 증가하는데 Y가 9가 암수했잖아. 얘가 마사분의 9야. 여러분 얘가 마사분의 9,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2거든. 그러면 마사분의 9가 더 작으니까 더 가파르게 되고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는 그림이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그래프랑 접할 때부터 얘랑 이 사이에서 교점 하나를 다시는 거야. 요거 해석 되겠니? 다시 K가 얼마일 때부터 마이너스 2였죠, 접할 때 마이너스 2일 때부터
얘랑 만나는 교점이 이 사이에서 하나가 나오는 거라고요. 되겠니? K가 마이너스 D보다 더 작아져도 계속 어디서 만나는 거다? 계속 만납니다. 이 사이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보다 더 작아져도 얘랑 계속 이 사이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K가 그냥 마이너스 2 이하가 되면 되는 거예요. 되겠니?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 양일 때 볼게요. 제가 기울기를 양일 때를 보게 되면 기울기 요렇게 지금 되게 되면은 요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당연히 여기서 한 점 만나겠다. 그지? 언제까지냐? 요 점을 지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때는 등고가 왜냐면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버리면 교점이 x가 5잖아. 그럼 5 사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안 되는 거야. 5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날 때보다는 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프가 기울기가 더 커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요때 기울기가 얼마냐? 요거 지금 찾게 되면은 30이지. 그럼 기울기가 3분의 30이니까 10이겠다. 그죠? 10보다는 더 어떻게 돼야 된다? 크면 이 사이에서 만나는 거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2 이하거나 K가 10보다는 그냥 어떻거나 크건 한데 사실 오른쪽에서도 뭐 비교해 줘야 돼요? 판별식이랑 비교해야 되지? 근데 딱 접할 때 K가 얼마였어? 그러니까 요점 지날 때 사실 얘랑 접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판별식을 무시하셔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이번에 그 학교쌤이 이걸 알려주셨는데 한 90 초반대라고 하시더라고요. 1 축하 90초만? 시점 넘는 애들이 한 50, 60년 된다고. 진짜 많네. 올해 1학년 트렌드는 좀 시험이 쉬운 건가? 모르겠지? 다시 한번 얘들아, 지금 그림이 마이너스 2랑 5 사이에서 요렇게 나왔고요. 2,0이라고 하는 직선이 여기를 2,0이라고 하는 직선이 여기를 지금 저기 정도를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랑 얘 사이에서 이 그래프랑 만나야 됩니다. 왼쪽에서 만나는 걸 봤더니 요 끝점을 지날 때는 기울기가 아까 마이너스 4분의 9였고요. 얘랑 접할 때의 기울기가 얼마였다? 마이너스 2였잖아요. 그지? 얘랑 지금 이렇게 접하면 근이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마이너스 2 이하 이렇게 또 작아지는 거니까. 근데 요때는 왜 등호 안 들어갔다? 지금 얘는 딱 요렇게 했을 때가 이 그래프랑 얘가 뭐 하는 순간이다? 접하는 순간이기도 한데 접할 때나 아니면 어쨌든 이 점을 지날 때 다 상관없는데 이 점을 지나버리게 되면 근이 막 5가 나와버리잖아? 근데 마이너스랑 5 사이라고 했으니까 5가 근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요때는 안 되기 때문에 더 가팔라져야 된다. 그래서 K가 10초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답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익숙해지면 요거로 찾는 게 훨씬 더 쉽고요. 얘는 원래는 바로 되는데 일단 안 보이는데 제가 안 보이는 거 계속 보려고 하면 깜빡나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좀 일단 안 되는 거를 찾아볼게요. 다시 뒤쪽에서 혹시 질문 240에서가 아니라 어디니? 240에서 246까지 혹시 질문 자, 없으면 얘들아 그 경우의 수는 자이 쪽에 유형 정리가 너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쌤이 일단 마플 시너지를 뽑았는데 이걸 다 하진 않을 거고 얘들아 다 해. 경우의 수랑 행렬 요걸로 조금 진도를 나갈 건데 쌤이 번호를 불러줄 거거든요. 그 문제들만 쌤이 좀 설명하고 풀고 그 다음에 알겠으면 직접 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하나씩 나눠 가시면 됩니다.
가져오셔도 상관없어. 근데 뭐 요거랑 행렬만 할 거라 가지고 너무 무겁지. 괜찮아, 가져오셔. 그냥 하나 남아요. 응? 남아요. 아, 도진이 형은 허리가 어쩌던 허리 염증이 생겨서. 그냥 박지로 먹어요. 응? 아, 자, 일단 번호 체크할게요. 앞에 쌤이 적어주겠습니다. 43, 44, 그 다음에 귀찮다. 불러줄게. 그 다음에 뒤에 56, 뒤에 63, 66, 70, 76, 79, 83, 84, 그 다음에 98, 99, 그 다음에 1503, 4, 5, 1503, 4, 5, 그 다음에 1509, 11, 13, 1509, 11, 13, 그리고 페이지 넘어가서 1528, 페이지 넘어가서요 36, 42, 48, 50, 그 다음에 52, 56, 57, 61, 62, 65, 그 다음에 68, 78, 81, 와, 시원하다. 89, 97. 일단 오늘의 예상 진도 나 못 나갈 수 있음. 참고로 자이의 경우의 수 앞쪽이 얘들아 너무 어려워요. 그 왜 경우에서 일단은 흔히 말하는 약간 노가다잖아. 그쪽이 굉장히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래서 시간 좀 많이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쌤이 여기 유형들 쌤이 체크한 것들 잡아서 약간씩 설명을 할 건데 딱 보자마자 이거 나 너무 쉬워 하는 거는 각자 푸시면 되고요. 귀 조금 열고 있다가 중간중간에 이거 뭐지 싶으면 쌤이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그 1443번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 보게 되면 43번에 뭐라고 했냐면 3과 5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 찾는 건데 요거는 요 표현만 좀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필요한 학생들은 우리가 3과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3의 여집합 그리고 5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3배수도 아니고 5배수도 아니다. 이걸 드 모르간의 법칙으로 적으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전체 100개에서 3의 배수랑 5의 배수의 합집합의 개수를 빼는 식으로 가시면 돼. 그럼 3배수는 100개까지 33개일 거고요. 5배수는 20개고요. 2개 15의 배수 6개가 공배수니까 요만큼을 계산해서 빼주시면 된다. 이렇게. 뭐 뒤에 계산은 뭐 상관없는데 요 표현 방법
이렇게 적으면 헷갈리지 않는다. 이렇게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오르간의 법칙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쌤이 이게 학생 개개인별로 지금 템포를 잘 못 맞춰서 그냥 약간 내 맘대로 나갈 거니까 그 풀다가 넘어와서 살짝 문제 보시고 확인하고 이거 나 너무 알아 그러면 풀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세요 여러분. 자, 쌤은 1463번 들어갑니다. 교란순열이라고요. 그럼 교란순열이 뭐냐면 교란순열이 이런 거예요. 교란순열이 뭐 이런 거지? A의 I랑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교란순열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4명이 자기 물건 가지고 와서 4명이 서로 물건을 나눠 가지는데 자기 물건은 자기가 가져가지 말자. 이게 교란순열이에요. 여러분, 교란순열은 원래 풀이가 뭐냐면 원래 풀이가 수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가다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봐봐. 학생이 A랑 B랑 C라는 학생이 있는데 얘가 소문자 A 물건, 얘가 소문자 B 물건, 얘가 소문자 C 물건을 가져와서 자기 게 아닌 걸 가져갈 거야. 그러면 가능한 경우가 얘가 소문자 B 거, 얘가 C 거 가져가는 경우, 그러면 얘가 A 거, 얘가 C 거 가져가는 경우, 얘가 A 거, 얘가 B는 안 되죠. 자기 자신 거 가져가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돼, 돼 해서 총 2가지 경우다 뭐 이렇게 찾겠다라고 하는 게 목적인데, 근데 여러분 저번 질문을 할 때 기억합니까? 이건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학교 시험 들어가서 여러분 뭐 4명, 5명 수영도 그리고 있으면 혼자 가도 됩니다. 자, 이거 여러분 위에 외우셔야 돼요. 위에 교란순열 공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입니까? 249페이지 위에 박스. 교란순열 공식 되어 있는 거 보입니까? 거기에 세 수를 나열했을 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가지 않는 경우에서 몇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2가지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2가지입니다. 근데 이건 시험에서 잘 안 나와. 3가지는 잘 안 돼요. 내긴 하시면 잘 안 됩니다. 4가지일 때는 경우가 모두 몇 가지? 9가지. 5가지일 때는 44개. 요 3가지, 그러니까 요 9개랑 44개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그러면 1463번은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식이 결국 A1은 1 아니고 A2는 2 아니고 그 말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4개가 자기 자신을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영도를 못 그리는 학생들은 수영도를 그리셔야 되는데 수영도 그릴 줄 안다. 그러면 이거 수영도 계속 그리시면 안 돼요. 무조건 외우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1466번 문제 읽는데 10초, 푸는데 5초 시작해보세요. 1466번 문제 읽는데 10초, 푸는데 5초 시작. 그렇습니까? 몇 가지? 9가지죠? 3은 3한테 가는 거고 나머지 놈들이 자기 자신한테 안 가는 건데 그게 4가지니까 그냥 4개가 자기한테 안 가는 거 9가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1498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본 공식은 알겠지만 그냥 심심해서 한번 적어볼게 얘들아. 너희 뭐 예를 들어서 A의 n제곱이랑 B의 n제곱 소인수분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양의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 각각 1씩 더해서 곱하더라 이렇게 기억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의 약수의 총합 약수의 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요 A의 n제곱을 1부터 A제곱 이렇게 n제곱까지 퍼뜨려서 얘들을 더하시고 B의 n제곱도 마찬가지 1부터 B의 n제곱까지 퍼뜨려서 더한 다음에 곱하면 약수의 총합이 나오더라 이렇게. 뭔가 약수의 총합할 때 눈빛이 약간 이상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소인수분했을 때 2의 제곱에 3의 4제곱의 숫자가 있었어. 81 곱하기 4니까 대충 나오겠죠? 그거에 모든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찾냐? 약수의 총합 2의 제곱을 1, 2, 4 이렇게 퍼뜨려서 더하시고요. 선행한 학생들은 혹시 뭐 등비수열의 합 같은 걸로 갑니다. 근데 등비수열 합을 진짜 이용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원리라는 거지. 몰라도 된다. 3의 4제곱은 1, 3, 3의 제곱, 9, 그 다음에 3의 세제곱, 3의 4제곱 이렇게 터뜨린 다음에 요거 7이랑 요거 계산하기 싫은데 어쨌든 요거랑 둘이 곱하시면 된다. 이게 약수의 총합이고요 원래. 자, 이제 여기서 쌤이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얘들아 봐. 요런 유형.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놈의 약수 중에서 첫 번째 짝수 몇 개 있냐? 두 번째 3배수 몇 개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 짝수 몇 개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짝수는 결국 뭐의 배수냐면 2배수거든. 2배수. 그럼 짝수 몇 개냐 물어본다면 이를 하나를 빼버려. 그러니까 뺀다는 게 얘를 2 곱하기 3의 4제곱 이렇게 만드시고 일단 이렇게 만드시고 답이라는 게 아니고 3배수가 몇 개인지 물어본다면 3 하나를 앞으로 이렇게 묶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뭐만 가지고 약수 찾냐면 요 뒤에 있는 요거 짝수는 요거 가지고 약수 찾고요. 3배수는 3 하나 묶은 뒤에 나오는 요거 요 놈만 가지고 약수 개수 찾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약수가 1, 4니까 여기서 약수의 개수가 1씩 더해서 곱하게 되면 10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 약수 중 짝수는 10개. 왜? 짝수가 2배수인데 2배수 찾으려면은 이 하나를 앞으로 묶어내고요. 남은 지수에 있는 숫자들의 1씩 더해서 곱하시면 된다. 그럼 이제 3배수도 각각 1씩 더해서 곱하시면 되니까 12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요거 하나만 얘들아 다 같이 볼게요. 너희 요거 약수 실제로 다 찾아봐라고 하면 중학교 때 어떻게 했니? 요렇게 박스칸 같은 거에서 1, 2, 4, 1, 3, 9, 27, 80이란 다음에 요런 식으로 박스칸 만들어서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이런 식으로 찾아냈던 거 기억나니? 요게 약수의 개수예요. 그러면 이거 아는 척 한번 확인만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혹시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곱하기 5의 2제곱이 있어. 이거 약수를 내가 막 전부 다 찾아보고 싶은 거야. 내 눈으로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야.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혹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일단 어떻게 찾으면 좀 좋을까? 약수를 내가 다 찾아보고 싶은 거야. 아까처럼 뭔가 규칙성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얘들아 요거 딱 두 개를 잡아. 그러면 아까처럼 1, 2, 4, 1, 3, 9, 땡땡 나오겠죠?
그럼 여기 약수가 둘이 곱하면 1, 둘이 곱하면 2, 둘이 곱하면 4, 둘이 곱하면 3 이런 식으로 쫙쫙쫙 나오겠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숫자들의 한 번은 50 곱하는 거야. 여기 5가 두 개 있잖아. 50 곱해. 그럼 얼마로 바뀌겠니? 뭐 5랑 10이랑 20이랑 15랑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얘들이 전부 다 약수가 되는 거고 한 번은 여기다가 또 5를 한 번 더 곱하는 거야. 왜냐면 5가 두 개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한 번 더 5를 곱하면 또 나오는 게 25, 50 이렇게 나오겠죠? 얘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다? 다 약수들이 되는 거 알겠죠? 가능하겠니? 그럼 이렇게 적으면 이런 공식 이용 안 해도 이런 공식 이용 안 해도 5배수가 몇 개냐? 짝수가 몇 개냐 눈에 보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얘들아 5배수는 당연히 몇 개겠니? 요만큼. 짝수는 모두 몇 개겠니? 이게 3개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찾아내시면 돼요. 얘들아 근데 지금 안 보는 건 상관없는데 이거 힐끗힐끗 하면서 무슨 말인지 듣고 있는 거 맞지? 네, 그러셔야 돼요. 원래 이런 설명 잘 안 하거든. 자 다시 원래 학교 시험에 어려운 학교도 쌤이 저번에 말했지만 예를 들어서 화성보다 그래도 이런 거 설명 잘 안 해. 왜냐면 걔들도 베이스가 약간 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여기 학교 시험들이 좀 생각보다 쉽게 나와가지고 내가 막 이런 걸 하면서도 지금 잠깐 아까 고민이 되긴 한데 다시 여기 학교들은 얘들아 어려운데 베이스가 없이 1학년 때는 어려워서 전반적으로 수학을 좀 잘해야 되거든. 그래서 약간 구조적인 이해랑 이런 것도 좀 하고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56페이지에 1534번 한번 보겠습니다. 얘들아 템포 조금 빠르면 말하세요. 왜냐면 쌤이 지금 하는데 보는 학생 수가 좀 적고 하면 좀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으니까 템포가 좀 빠르면 아무나 괜찮으니까 좀 말하세요. 하다 보면 이게 속도 조절을 못해. 자, 솔직하게 지불하는 경우의 수, 금액의 수, 뭐 환전 개념 이런 거 잘 모른다 있으면 쌤 쳐다보세요 그냥. 오케이 합시다. 자, 지불하는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 그 금액의 수를 찾는 데 필요한 환전이라는 개념까지 지금 쌤이 가볼게요. 아는 학생들 푸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지불 방법의 수인데 지불 방법의 수는 여러분 문제에서 겁나 쉽습니다. 예외 사항도 잘 안 생기고요. 뭐냐면 쌤이 그냥 1503번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그냥 1503번에서 문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1000원짜리 지폐가 4장, 그 다음에 5000원짜리 지폐가 3장, 그 다음에 만원짜리 지폐가 2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원짜리 지폐가 2장 이렇게. 자,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뭐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방법이 수영도를 원래는 그리시는데 오늘 한 번만 그리고 이제 나중엔 안 그릴 거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만원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5,000원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1,000원이라고 씁니다. 자, 만원짜리가 2개 있죠? 그럼 내가 만원짜리를 안 내거나 1개 내거나 2개 냅니다. 5,000원짜리가 3개 있으니까 5,000원짜리도 안 내거나 1개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요. 여러분 그리고 쌤이 너무 모르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을 약간 빨리 하고 있습니다. 0개 내거나 1개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요.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다 싶으면 쌤한테 쉬는 시간에 이렇게 카톡 보내세요. 말하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1,000원짜리 4개니까 어떻게 나온다? 0개 내거나 1개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거나 4개 내거나 이렇게 되겠죠? 요때도 마찬가지 0개부터 쭈루룩 4개까지 가겠다 그지? 그래서 개수가 3개마다 4개마다 5개라서 경우의 수가 3개마다 4개마다 5개인데 거의 예외 없이 지불하는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는 전부 다 아예 0원을 내는 거는 제외하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얼마 빼주면 된다? 1 빼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3, 4, 5는 뭐냐? 가지고 있는 돈의 개수에 1 더하고 1 더하고 1 더해서 곱하는 거죠. 그렇게 곱한 다음에 얼마 빼자? 1 빼자. 요게 지불 방법의 수입니다. 근데 지불 방법의 수를 잘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 내가 만원짜리 안 내고 5,000원짜리를 2개 냈어. 그래도 만원 낸 거죠?
10,000원짜리 1개 내고 5,000원짜리 0개 냈어. 그래도 10,000원 낸 거죠? 이게 지불 방법에서는 두 가지로 인식되는 거야. 다른 방법으로 냈으니까. 근데 얘가 지불 금액에서는 몇 가지가 되겠다? 한 가지가 돼야 알겠죠? 똑같은 거니까. 그게 금액과 방법의 차이입니다. 혹시 헷갈리는 학생들은 지불 금액의 수가 무조건 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지불 금액의 수. 자, 지불 금액에서도 쌤이 지금 두 가지로 알려드릴 거 방법에서 외울 수 있겠죠, 이거는? 지불 금액에서도 두 가지로 해줄 건데 적어보는 방법과 환전이라는 방법 두 가지로 갈 거예요. 근데 환전은 가끔가다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환전은 이해 못하셔도 쌤이 그리는 방법으로 하면 오래 걸리지 않고 답은 나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쌤이 그냥 그림을 그려볼게요. 잘 봐. 그냥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1,000원짜리를 3개로 바꿔서 그림 그려볼게요. 요거 금액의 수만 1,000원짜리를 3개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이제부터 다 적어볼 거야. 원래 0원은 내면 안 되는데 0원부터 적어볼게요. 자, 처음에 0원 냈어. 그 다음에 얼마 낼 수 있니? 1,000원 내겠죠? 근데 동그라미 적기 귀찮아서 1이라고 해볼게. 1,000원 내겠죠? 그 다음 얼마 낸다? 2,000원 내겠죠? 그 다음 얼마 낸다? 3,000원 내겠죠? 그 다음에 4,000원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단위는 건너가야 되잖아, 그지? 얼마 낸다? 5,000원 냅니다. 그 다음에 얼마 내니? 6,000원 내는데 내가 그걸 다 적자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이런 식으로 가. 그리고 마지막에 맨 끝에 있는 돈만 적으면 돼. 이 맨 끝에 돈이 뭐냐면 전부 다 내는 거야. 그러니까 2만원에 35,000원에 38,000원 내겠죠. 그러니까 여기 얼마 들어가냐면 38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 되겠니? 그럼 여기 앞에는 얼마 들어갔을까? 35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러분 여기 가로 길이가 몇 칸이니? 4칸이겠죠? 그 다음에 세로 길이가 몇 칸이니? 5 곱하기 1부터 5 곱하기 7까지 7개인데 하나 더 있잖아? 몇 개? 8개겠죠? 그래서 32가지가 나오는데 4, 8, 32 마지막에 0원 하나 어떻게 줘야 돼요? 빼니까 31가지가 나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환전 안 하고 이거 적는 거 한 3번만 연습하면 환전만큼 빨리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쌤은 뭐만 적겠니? 나는 사실 굳이 적으라고 이렇게 3개만 적긴 하거든요. 어쨌든 금방 끝납니다. 이게 원래 방법이라면 원리. 자, 이제 공식 들어갈게요. 공식. 오늘 고등식 쪽 테스트 갈 건데 한번 해볼 수 괜찮니? 지금 나갔었지? 그리고 그거 테스트 나가는 거 상관없겠지? 고등식으로 했죠? 혹시 언제 했지? 거기 했었어? 거기 최근에 공부한 게 언제야? 부등식이랑 이체 부등식? 최근이냐 아니면 방학 때니? 방학 때? 편하게 한번 그냥 쳐봐. 자, 얘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본 사람들? 자, 이게 그냥 그림을 그려서 찾는 거고요. 환전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환전은 잘 보세요, 얘들아. 모르는 사람들은 보고 외우시면 됩니다. 환전은 뭐냐면 잘 봐, 얘들아. 지불 방법의 수는 그냥 각각 1씩 더해서 곱한 다음에 1 빼는데 지불 금액의 수는 환전이라는 걸 해야 돼요. 환전이 뭐냐면 여러분 봐봐. 너희 집 5,000원이 3개가 있지. 그리고 5,000원으로 10,000원을 대체할 수 있죠. 그러면 지불 금액할 때는 큰 단위의 돈을 작은 단위의 화폐로 바꾸는 걸 환전이라고 해요. 다시 5,000원으로 10,000원 낼 수 있죠? 그럼 10,000원짜리를 전부 다 뭘로 바꾼다? 5,000원짜리로 바꿔야 돼요. 그럼 5,000원짜리가 몇 개가 있는 거니? 7개가 있겠지? 그러면 쌤 1,000원짜리로는 안 바꾸나요? 1,000원짜리 3개밖에 없죠? 1,000원짜리로 5,000원 대신 낼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1,000원짜리로는 환전 안 합니다. 그냥 1,000원짜리는 3개 이렇게 가야 알겠죠? 그 다음에 뭐 하냐? 그 다음에 방법에서랑 똑같이 가요. 1씩 더한 다음에 곱해서 0원 내는 관계 빼는 거지. 그래서 4, 8, 32 빼기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럼 얘들 이거는 이제 다른 예인데 이거 한 장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이거 한 장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1,000원짜리가 6개야. 5,000원짜리가 3개야. 10,000원짜리가 2개야. 그럼 환전할 때 10,000원짜리를 5,000원짜리로 환전해야 되겠죠? 5,000원으로 10,000원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근데 1,000원짜리로 또 5,000원 대체할 수 있네. 그럼 5,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환전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모든 돈을 다 1,000원짜리로 그냥 환전하면 됩니다. 1,000원짜리 20개, 15개, 6개 이렇게 합쳐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몇 개다? 20개, 15개면 35개에 41개죠? 그럼 1,000원짜리가 41개야. 그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서는 모두 몇 가지냐? 41가지겠죠. 얘는 그냥 1,000원부터 41,000원까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쌤 마음속으로 경우에 순열까지 진도를 다 나가는 걸로 마음을 먹고는 바람에 지금 내가 마음이 좀 급하거든요 얘들아. 진도 혹시 너무 빠른 사람 있니? 괜찮습니까? 유형 11번은 그 초단거리로 가는 거는 1111 채우는 거 그거는 혹시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쌤한테 말하시고 왜냐면 여기 얼핏 보니까 거의 다 채웠거든. 자 이제 순열로 넘어가고요. 순열 기본 공식 모르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고 앞에 기본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아 참 혹시 얘들아 학교에서 나중에 학교에서 P랑 C에 대한 관련된 어떤 증명을 만약에 학교쌤이 해주고 얘들아 이거 중요해 라고 말하는 학교 학생들은 쌤한테 와서 말을 해주세요. 왜냐면 지금 쌤이 증명 안 할 거거든. 근데 혹시 학교에서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증명해줬다 그러면 쌤한테 가지고 오세요. 다시 수업 시간에 증명해 주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1542번 1542번 3배수, 4배수, 5배수, 6배수, 8배수, 9배수 그 규칙 알려주려고요. 다 외우고 있는 학생들은 그냥 푸시면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3배수랑 9배수의 특징이 있죠? 3배수는 각자리 수의 합이 뭐가 되면 된다? 3배수면 전체도 3배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9배수는 각자리 숫자의 합이 9배수면 그 숫자 전체도 9배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배수, 8배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 2배수부터 가볼게요. 규칙성에 따라서 2배수, 4배수, 8배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2배수, 4배수, 8배수 2배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2배수는 마지막 한 자리가 2배수면 됩니다. 4배수는 마지막 두 자리가 4배수면 되고요. 8배수는 마지막 세 자리가 8배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숫자가 2배수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 만약에 뭐 726이 있으면 진짜로 얘를 2로 나눠보진 않잖아. 6만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마지막 한 자리야. 얘가 2배수면 전체 726도 뭐 배수다? 2배수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러면 4배수는 마지막 두 자리가 4배수니까 뭐 이런 거야. 1, 2, 0, 1, 6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 두 자리 요거 16 얘가 4배수면 이 전체도 뭐의 배수다? 4배수다 이런 식으로 8배수도 마찬가지 8배수도 숫자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23 이렇게 하게 되면 마지막 세 자리 요게 지금 8배수가 되겠죠? 24니까 그럼 이거 전체도 뭐 배수가 된다? 8배수가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이제 마지막 6배수는 어떻게 찾냐? 6배수는 2배수화 되고 그리고 3배수 되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둘 다 되는 걸 찾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5배수는 필요 없겠죠?
마지막 자리가 0 또는 5니까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돼요. 거기다가 약간의 노가다를 섞으시면 됩니다. 자, 잠깐 푸시면서 개인적으로 안 되는 거 있으면 쌤한테 질문하세요. 이제 앞에서 하나 할까 말까 하다가 일단 넘어간 게 있는데 얘들아, 혹시 색칠할 때요 요렇게 뭐 되어 있는 그림 있잖아 얘들아. 여기 A, B, C 돼 있는 거, 여기 만약에 색깔이 4개야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혹시 쌤이 말하는 거에 아닌 거 알고 있죠?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 혹은 4 곱하기 3 곱하기 아닌 거 알고 있죠? 이 마주보는 두 개, 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상관없는데 잡은 다음에 우리 어떤 경우랑 같은 경우랑 다른 경우랑 나누셔야 됩니다. 왠지 이해되죠? 그래야 여기 들어갈 색깔이 경우가 결정이 돼요. 이게 언제 주로 그러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경우, 결과적으로는 서로 붙어 있지 않은 두 놈이 각각 붙어 있는 놈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붙어 있지 않은 두 놈이 얘랑도 붙어 있고 얘랑도 붙어 있는 요 놈, 얘가 요 두 놈이 다 여기 영향을 미치잖아. 요런 그림에서는 전부 다 같은 경우랑 다른 경우랑 나누셔서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다음 것. 자, 지금부터 쌤이랑 이웃하는 것, 이웃하지 않는 것 할 텐데, 우선 이웃하는 것 말로만 뿅 하고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 뭐 5명이 있는데 남자 2명, 여자 3명이 있어. 남자 2명이 이웃하는 경우는 남자 2명을 몇 명으로 바라본다? 1명으로 바라보고 나열한다, 그죠? 근데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 남자가 3명이 있어, 여자가 4명이 있어. 문제에서 남자가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 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면 이웃한다는 다 붙어 있어야 되고 이웃하지 않는다는 다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명만 이웃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빼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남자가 이웃한다 라고 하면 무조건 우리는 여자를 먼저 나열을 합니다. 여자를 먼저 나열해요. 그럼 여자가 4명이니까 나열하는 경우에는 4팩토리알. 그럼 여자가 4명이 이렇게 줄을 섰어. 그럼 남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가능한 자리가 5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5자리 중에서 3명이니까 3자리에 나열한다. 이렇게 가시면 뭐 남자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때 여러분 잠깐 1556번 보세요. 1556번이랑 1557번은 둘 다 그냥 식만 딱 쓴 다음에 바로 계산 끝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분류를 안 해도 되는 문제라는 거죠. 한번 어떻게 할지 연구만 해봅시다. 시작. 56, 57 연구만 한번 해봅시다. 되는 사람들은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분류한 사람들은 분류하지 말고 그냥 식 하나로 쫙 끝나게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물론 나중에 혼자 할 때는 분류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어차피 경우의 수에서 분류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니까. 참고로 남녀 있는데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랑 거의 90% 동일합니다. 풀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똑같이가 아니고요, 이런 유사한 형태로 식이 한 번에 뿅 나와요. 그냥. 자, 다음 힌트. 학생이 4명이 있잖아.
걔들이 자기 의자 가져갔다고 생각하세요. 의자는 어차피 똑같이 생겼으니까 어떤 의자 가져가든 중요하진 않아요. 학생들이 자기 의자를 그냥 먼저 가져갔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빈 의자가 몇 개 있니? 4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풀이를 해볼게요. 다시 56번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의자는 8개가 있고요. 학생은 4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4명이 아무도 이웃하지 않을 거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학생 4명이 자기 자신의 의자를 가져간 거야. 그냥 이렇게 지의자 가져간 거야. 그럼 의자가 몇 개 남아 있습니까? 4개가 남아 있잖아, 그지? 이 4개가 마치 여학생 같은 거야. 그런데 얘랑 차이는 뭐냐면 여긴 여학생 4명을 나열하니까 4팩이잖아. 근데 얘는 의자 4개가 다 똑같잖아. 얘랑 자리 바꿔봐야 아무 의미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안 적어도 되지만 굳이 적자면 1 곱하기 의자 나열, 알겠죠? 1 곱하기. 그럼 이제 빈자리가 몇 자리입니까? 5자리예요. 아, 쌤 의자가 4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5자리입니까? 그냥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 내가 여기 남학생들 1번, 2번, 3번, 4번에 앉히려고 하잖아? 그럼 여기는 그냥 빈자리 아니었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되겠죠? 그래서 5개의 자리 중에서 4자리에 남학생을 앉히면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답이 5피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5팩토리얼 외우고 계시죠? 120 외우세요. 4팩토리얼 24 그렇게까지만 외우세요. 그러니까 답은 바로 120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분류해야 되는 문제 많이 나올 거니까 이건 이렇게 하시고요. 어쩔 수 없이 분류해야 되는 문제는 분류 한번 해보시고요. 어차피 자입 쪽 하다 보면 얘들아 뒤에 어려운 거 생 노가다 해야 되는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다 풀릴 거 고민 중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고요. 자, 그러면 1557번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식으로만 딱 적어서 풀이 한번 해볼까요? 지금 시작. 뺄 필요 없고요. 그냥 하실 수 있습니다. 미안.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응용된 거예요.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고로 남학생 4명, 3명, 여학생 2명이니까 의자 빈 게 하나가 있어. 힌트는 남학생을 이번에는 빼면 안 됩니다. 여학생 이웃하지 않게 앉아야 되잖아. 남학생들 미리 이렇게 앉혀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아까는 다 빈 의자 있지만 이번에는 남학생이 앉은 의자가 있고 안 앉은 의자가 있는 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단어도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나 경우의 수는 내가 해주는 아이디어만 딱 듣고 아하 하고 계산만 하시면 여러분 나중에 진짜 못 풉니다 이건.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만약에 쌤 해주는 말 이해하고 계산했다 그럼 집에 가서 꼭 가린 상태로 어떤 생각의 흐름대로 이런 식이 나왔는지를 꼭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의자가 6개래요. 근데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이 있대요. 근데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는다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빈 의자랑 그리고 남학생 몇 명? 3명을 먼저 나열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빈 의자랑 남학생 3명을 나열하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4팩토리얼입니다. 그냥. 왜냐면 이 남자 3명 다르지? 그리고 빈 의자도 이제 달라져 버렸잖아. 얘들은 앉아있는 애들 비어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다른 경우가 다른 거야 이제. 그러니까 4개를 그냥 나열하는 거야. 4개를. 그러니까 빈의자, 남원, 남투, 남삼이잖아요. 그치?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나열하는 경우가 4팩이에요. 그냥 4개를 나열해라. 자, 원리 다 똑같아요. 남학생 4명이, 여학생 4명이 다 다른 사람이니까 나열하면 4팩. 의자 4개가 다 똑같은 빈의자니까 나열하게 되면은 아니 빈의자인데 뭘 나열해? 그냥 빈의자. 그래서 한 가지. 얘는
비의자 1개, 남학생 3명이니까 4개 다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4팩이에요. 그럼 뒤에 곱하기 뭐 들어가냐? 빈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그 5자리 중에서 여학생 2명이잖아. 나이라는 거니까 5P가 들어가는 겁니다. 5P가. 그래서 4팩 곱하기 5P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혹시 지금 쌤이 한 말 약간 이해 안 되면은 꼭 붙잡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해 안 되는 사람. 아, 쌤 20대 초에 애들 그 에버랜드에 현장 체험 받고 보는 거 진짜 되게 싫었던 것 같아 생각이. 여자친구랑 이렇게 평일에 날 잘 잡아가지고 에버랜드 놀러 가자 하면 학교가 30개 하고 가가지고 티익스프레스 불을 막 2시간 반 기다리고 뭐였지? 장보도 이번에 학교는 15개를 겹쳤으면 좋겠네. 여러분 57번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요. 57-1번 문제를 뭘로만 바꿀 거냐면 빈의자 7개,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 문제는 똑같습니다.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거. 얘는 여기가 바로 한 줄로 안 들어갈 수는 있으나 뭐 굉장히 복잡하진 않으니까 식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시작. 요거 안 됐으면 요거 쌤한테 지금 물어보시고요. 됐으면 요거 해보세요. 약간의 C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C까지는 안 가셔도 되고요. 그냥 P로 바로 가긴 갑니다, 사실. 근데 슬쩍 시작해보면 여학생 2명이 지의자 가지고 가야죠? 이거 안 할 거니까 나중에 앉아야 돼. 그럼 빈의자가 5개가 있는데 빈의자인 상대는 똑같아. 근데 여기에 내가 뭐 할 거냐면 아까처럼 빈의자, 남원, 남투, 남삼 하지 말고 이렇게 할게요. 그냥 5개의 의자가 있는데 여기에 남학생 3명을 앉힐 거야. 5개의 의자에 남학생 3명을 앉힐 거예요. 그게 경우가 몇 가지입니까? 5, P, 3이겠죠. 맞죠? 5, P, 3. 의자 1, 2, 3, 4, 5를 남학생 3명 앞에 나열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치? 5, P, 3이겠죠. 그럼 이제 남학생이 뭐 이렇게 앉았어. 빈의자, 남학생, 빈의자 이렇게 앉았어. 그럼 그 뒤는 똑같겠죠? 빈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 중에서 2자리에 여학생을 앉힌다.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되겠지?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나머지 것들은 좀 개별진을 받아도 될 것 같고 어, 1597번 이거는 그냥 문제 자체에 대한 풀이를 조금 할까 하고요. 1597번 1597번 문제 잠깐 읽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까 쌤 뭐 잘못했는지 기억났는데 이따가 말할까? 아까 쌤 푼 거 있잖아? 그 마이너스 4번이고 빠졌던 거?
그거 뭐 잘못됐는지 쌤이 생각을 했는데 그거 잘못된 게 이거예요. 쌤이 아까 근이 하나가 마이너스1랑 5, 4인 거, 작은 근이 마이너스1랑 5, 4인 거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둘 다 뭐랑 뭐 사이인 경우 마이너스랑 5 사이인 경우 했잖아요, 그지?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두 근 중 하나만 마이너스이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뭐랑 뭐 사이인 경우 마이너스랑 5 사이인 경우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하나가 5고 하나가 마이너스2랑 5 사이인 경우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한 놈이 마이너스인 경우 한 놈이 근이 5인 경우 두 가지를 추가하시면 마사분의 구의 등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풀이가 어렵거든. 그래서 아까처럼 그래프로 그냥 가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프로 가시고요. 저기 왼쪽에 했던 것처럼 어쨌든 빠졌던 건 저거다. 근 하나가 마이너스이라 뭐가 되는 경우가 빠졌다. 이렇게.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가 다른 문제들은 대놓고 이웃하지 않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힌트를 주자면 얘는 그런 말이 없는데 이웃하지 않는다로 풀어야 되는 문제라서 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집중력이 끝났어? 되시나? 네. 집중력이 끝났어? 네. 생각 오셔서? 네. 좀 정확하게 나오니? 80.4? 그래도 간당간당은 아니네. 장애는 여전히 70 몇 점? 5점 되고 쌤 저거 소설은 5점까지 5점을 왜 까요? 그 방정식에서 능력 안 써가지고 까이고 그거는 잘못했다. 그거는 그 진짜 3번 그래서 뭘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1, 2점 걸릴 거라며. 그럴 줄 알았는데 많이 까였어요. 뭐 했지? 아 근데 능력 같은 거는 진짜 안 돼. 능력은 진짜 이거는 빼박이다. 능력은 진짜 안 돼. 능력을 빼먹었어? 내가 보통 E반 이런 데서는 그거 엄청 많이 잔소리하거든. 능력 빼먹지 마 씨였는데 A반은 내가 말을 안 해주나? 근데 너 믿었나? 능력을 빼먹었어? 능력을 빼먹었어? 야, 하다못해 가끔 가다가 그거 있잖아. 이산에 이번에 뭘로 깠다고? 한글로만 안 적었다고 했지? 네, X 2분의 1일 때. 그래 이런 걸로 잘 안 까는데 시험이 쉬우면 이상한 거 까거든. 심지어 못 까냐면 이런 것도 까. 진짜 재미가 없는 선생님들. 너희들 왜 2차 방정식에서 근이 x가 1이랑 3이 나왔잖아. 그럼 원래 가운데 한글로 뭐 들어가야 됩니까? 영어나 또는 들어가야지. 근데 보통 심표는 그리고 역할을 하거든. 학교생이 그리고잖아. 감점 이렇게 버립니다. 쉬우면 뭐 평균이 막 확 내려갔다 그러면 잘 안 까고요. 그러니까 서술형 적을 때 본인이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아니면은 가급적이면 좀 디테일하게 적어주시고요. 한글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이런 건 진짜 적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이러고 질풀이 보게 되면은 얘는 얘들아 밑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뭐랑 뭐를 잇는 도로는 없다. B랑 D를 잇는 도로는 없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A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막 돌아서 올 건데 뭐 이런 거지. A에서 가서 여러분 B 갔다가 C 갔다가 D 갔다가 E 갔다가 A 가거나 아니면 A에서 C 갔다가 B 갔다가 E 갔다가 D 갔다가 뭐 A 가거나 이렇게 갈 건데 어차피 처음이랑 마지막은 A니까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가는 걸 그냥 어떻게 생각하겠다? B, C, D, E 이렇게 문자를 나열한 걸로 생각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12, 1이 이렇게 나열한 걸로 생각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를 할 수 없냐? B랑 D가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C, B, D, E 같은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지. B랑 D가 연결이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B, C, D 4개를 나열하는데 B랑 D가 뭐 하면 안 된다? 이웃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쌤이 따로 설명은 안 하고 갔지만 여러분 어떤 두 개가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조건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다? 나머지 두 개를 다시 나열하시고요. 그러면 C랑 E를 나열했다 가정할 때 빈자리가 하나, 둘, 세 개겠지? 남은 세 자리 중에 두 자리에 B, D를 나열하시면 됩니다. 혹시 다시 쌤 그냥 전체 4팩에서 BD가 이웃하는 거 빼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은 두 개일 때는 가능한데 이웃하지 않는 놈이 3개 이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무조건 나머지들을 먼저 나열. 자 일단 쌤이 오늘 생각한 진도는 끝났고요. 우선 뭐 하냐면은 마플 시너지 270페이지까지 쌤이 체크한 문제는 다 푸시면 됩니다. 안 되면 질문하시고요. 자 그리고 제일 공부하기 싫은 사람 혹시 누구 있니? 나 공부하기 싫어 죽겠다 지금. 누구? 정규? 정규 자이에서 네. 경우의 수랑 순열 나누면서 네. 여기 무궁화 한 개 두 개, 세 개 다 합쳐보니까 한 개도 약간 어려워 보이는데 아니 무궁화 두 개, 세 개 이상이 있지? 두 개, 세 개랑 제일 뒤에 있는 거 네. 합쳐서 2단원이랑 2단원 따로 몇 개인지 한번 해볼래? 자, 잠시만 안 되면 질문하시고요. 댓글 다 채점했으면 자이 넘어가시면 됩니다. 일단 14개. 네. 그다음은 그러면 근데 이게 오래 좀 걸릴 게 많아가지고 1, 2단 1, 2단 중학교 때 했니 혹시? 아 진짜? 아 일단 설명해주고 사실 여기 어떻게 되냐면 어쨌든 위에서 오거나 왼쪽에서 와야지 5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위에서 오는 경우가 세 가지지 왼쪽에서 오는 경우는 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그냥 세 가지 이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러시죠 24개? 네. 합쳐서 하고 진짜 짜증나 문제 보이네 또 어쩔 수 없다 내가 풀고 하니까 진짜 싫다 27개? 24개. 24개 근데 24개라도 충분하겠다 여러분 숙제는 단톡에 적어주겠지만 자이 스토리에 숙제는 자이의 경우의 수가 영어 뭐라고 돼 있니? J? H, I, J, K J랑 K의 무궁화
두 개 이상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궁화 2개, 무궁화 3개, 그리고 제일 뒤에 있는 뭐 2등급 도전, 1등급 도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민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뒤에 문제집 보면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 무궁화 0개야. 3개거든? 그럼 이제 2개 이상이랑 2개 이상 하시고 그리고 제일 뒤에 보면은 어디 갔니? 이쪽은 그냥 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 단원이랑 K 단원이랑 두 단원 해오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문제가 24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얘들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히려 다른 단원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